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 박민희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신체적 고민과 건강한 노후를 연구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하고도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실 때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 즉 자위를 겪으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혹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예순, 이른의 연세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이 나이에도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 나의 원기, 유엔치를 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실 것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 들었던 그 무서운 경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정력, 징리, 이 고갈된다. 나중에는 전립선이 망가져 소변도 못 보게 된다. 결국에는 전기징치가 빠져나가 뼈가 삭고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들이었죠. 그 말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확실해 보여서 지금도 수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가 생겨도 몸이 상할까봐 억지로 참으려 애쓰고 만약 참지 못하고 해결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의 30년 경력을 걸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미신들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잘못된 통념들을 깨부수었습니다. 절제된 방식의 개인적인 관리, 즉 자위는 여러분의 몸에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중장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신체 기능을 지키는 아주 훌륭하고도 필수적인 건강 관리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이 관리 매니지먼트 어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왔고 그분들이 직접 그 놀라운 효과를 보신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조루증을 개선하고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행동 요법과 바셀린과 같은 윤활제의 올바른 사용법 및 오해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고도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해를 깨다 건강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릴 통계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에 단 한 번 이상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민희 박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옛 어른들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전기징치가 빠져나가고 전립선도 나빠지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미신입니다. 그 말씀들은 인체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예전 시대의 무지우츠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현대의학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절제되고 규칙적인 배출 사정은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이점.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청소 및 예방,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학적 이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밤 크기의 기관으로 정객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중요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즉,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립선액은 매일 생산됩니다. 만약 정기적인 배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전립선액은 공장 안에 계속 고이게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이 정체된 전립선액은 염증을 유발하거나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번 혹은 60대가 넘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규칙적인 배출은 이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고여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낡은 액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롭고 건강한 액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이 4-7회만 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배출은 고갈이 아니라 청소이자 예방입니다. 두 번째 이점, 조루증을 개선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둔감화 훈련.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박민수 가명 씨가 있었습니다. 연세는 63살이셨는데 5년 전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최근 새로운 좋은 분을 만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루 증상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배운 막연한 죄책감과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항상 급하게 서둘러 1분 안에 끝내는 습관이 수십 년간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뇌와 신경이 그렇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와 만나시기 두세 시간 전에 혼자 계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먼저 한번 배출을 해보세요. 그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던 귀두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둔감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관계에서 과도하게 빠르게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한번 해냈다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석 달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둡고 위축되었던 표정은 사라지고 아주 밝고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성생활도 조화롭고 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조루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 및 혈류 개선. 자꾸 사용하면 닳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에 피가 몰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정맥을 꽉 조여주는 작용입니다. 적절한 사정은 이 골반저근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훈련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 해면체 자체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노화되어 발기 각도가 줄어들고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 각도가 더 좋고 지속력도 우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왜 나는 이 점을 못 느끼는가? 잘못된 방식의 폐해. 자, 여기까지 절제된 자위가 주는 이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을 청소하고 조루를 개선하며 발기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박민희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저는 이런 이 점들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일까요?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하고 몸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그냥 빨리 대충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과 원칙만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조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무 강한 압력과 마찰을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손으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마찰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귀두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물건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도를 통한 세균 감염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박민수 씨의 사례처럼 죄책감 때문에 항상 너무 급하게 끝내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스스로 재교육, 레컨디셔닝 시키는 것입니다. 자극이 오면 1분 안에 끝내라. 이 습관이 수십 년 지속되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뇌는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성 조루의 무서움입니다. 관리로서의 자위, 지속 시간을 늘리는 의학적 훈련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조루를 개선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훌륭한 관리 수단추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행동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감각을 조절하는 훈련. 시작 중지 기법, Start Stop Technique. 이것은 비뇨의학과에서 조루증 치료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요법입니다. 방법. 스스로를 자극하다가 사정을 할 것 같은 그 느낌,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 Point of No Return에 도달하기 직전에 모든 자극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30 최소 한 분 정도 기다립니다. 흥분이 충분히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자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절정 직전에 멈춥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 반복한 후 마지막에 비로소 사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를 새롭게 재교육 리컨디셔닝 시키는 과정입니다. 자극이 온다고 즉시 반응하지 마라. 흥분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명령을 몸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에 2~3번 몇 달간 꾸준히 반복하면 지속 시간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2. 환경을 조성하는 훈련.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 사용. 앞서 말씀드린 피부 손상을 막고 감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윤활제, 루브리칸트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건조한 마찰은 불쾌감을 유발하고 상처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한엔 바셀린 머트를 떠올리십니다. 바셀린은 윤활 효과는 뛰어나지만 제가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셀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지용성 기름입니다. 물에 전혀 씻기지 않습니다. 사용 후 깨끗이 닦아내기가 매우 어렵고 그 잔여물이 피부에 남아 모공을 막거나 세균이 번식할 환경을 제공하여 염증이나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가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용성 윤활제는 콘돔을 녹여 손상시킬 수 있고 여성의 질 내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료용 수용성 윤활제 젤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물로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라면 몇백 원짜리 바셀린 대신 안전이 검증된 수용성 젤을 사용하시는 것이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저의 공식적인 권고입니다. 지속력을 위한 근본적인 신체 관리, 5가지 음식과 5가지 습관,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 요법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신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은 심리적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체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의 활력과 지구력을 위해서는 5가지 영양소와 5가지 생활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활력을 위한 5가지 음식. 굴,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에는 아연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높아야 기본적인 활력과 지구력이 생깁니다. 인삼과 홍삼,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피로를 줄이며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어 심리적 긴장으로 인한 조루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관계 시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지구력도 좋아집니다. 활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5가지 습관. 이것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흡연,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간을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이며 신경 반응을 둔화시켜 발기 장애와 조루를 유발합니다. 수면 부족. 남성 호르몬은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만들어집니다. 매일 7시간 이하로 자면 호르몬 공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부족, 특히 복부 비만과 하체 부실은 최악입니다. 뱃살 내장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주범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과자, 탄산음료 등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아 여러분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황금 원칙. 이제 여러분은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했으며 음식을 보충하고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들어서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활력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 건강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절제 원칙. 몇 번이 적당한가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 후에 음경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이 나른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신호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위생의 원칙, 반드시 관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요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존중의 원칙, 절대로 관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서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이고 상호 존중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해로운 습관을 버리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살, 70살이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60대도 70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 건강은 부끄러운 개인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라는 것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